안녕하십니까. 뮤주얼 코주얼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는요 20년 경력의 베테랑 부동산 전문인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또 한 번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야, 요즘 날이 갈수록 점점 사람들이 좀 밖에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죠. 활동이 시작되면은 좀 부동산 경기에는 도움이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또 시즌이 네. 부동산 경기로 봤었을 때는 네. 사실 좋은 시즌이긴 해요. 아, 지금요? 그렇죠. 네. 경기가 좋았던 시절이나 네. 나빴던 시절이나 네. 전체적인 1년 텀에서 현재가 좀 바쁜 트래픽이 많은 그런 기간이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럼 무지 바쁘신 분을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실까요? 네, 오늘은 프로퍼티에 대한 밸류 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네. 우리가 흔히 어프레이저를 한다. 그 감정. 네, 집 감정, 네. 부동산 감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 감정은 무슨 전문적인 그런 자격증 같은 게 있는 분이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전문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가능하죠. 네. 그러면 뭐 자격증 있는 분한테 맡기면 되는 거네. 그렇죠. 바이어 입장에서는 쉽게 네. 맡기면 되는 거죠. 아, 네. 뭐 그것도 뭐 좋은 어프레이저를 또 만나야 되는 건가요? 그게 보통은 융자를 받아서 우리가 집을 구매를 할 경우에는 네. 보통 그 어프레이저를 선임하는 쪽은 네. 융자 은행에서 선임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어프레이저를 하는 네. 이제 그런 과정이나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어프레이저를 하는지에 네.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 예. 물론 이제 바이어 입장에서는 네. 어차피 맡기면 되는 건데 네. 그래도 우리가 부동산을 구입을 하거나 부동산을 팔려고 할 때는 네. 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오늘은 어프레이저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려고 해요. 네. 네. 자, 이거 웬만해서는 듣기 어려운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귀 쫑긋 세우시고. 자, 오늘은 어프레이저에 대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일단 어프레이저의 종류, 네. 우리가 이제 그 프로퍼티 밸류를 측정을 할 경우에는 네. 세 가지의 그 어프로치 방법으로 해서 네. 감정을 매기게 되어 있어요. 세 가지 방법이나 있어요? 네네. 네. 네, 우리가 흔히 리얼 에스테이트 마켓에서 주로 사용하는 거는 네. Sales Comparison Approach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줄여서 Sales Approach라고도 많이 하죠. 아, 예. 서로 비교하는 건가요? 뭘 비교하는 거죠? 네, 맞아요. Sales Approach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하나의 그 서브젝트 프로퍼티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내가 팔려고 한다. 네. 아니면 내가 이 프로퍼티를 살려고 한다. 네.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서브젝트 프로퍼티가 하나 정해지면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네. 최근에 팔린 기록을 보고 네. 보통 우리가 이제 가격을 어저스트하게 돼 있어요. 아, 그 집이 팔렸던 최근의 가격이요? 이 집이 아니라 예. 이 집하고 비슷한 comparable property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한마디로 comps라고도 얘기를 하죠. 네. 자, 그러면은 항상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네.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느냐 가까우느냐 아니면은 시간적으로 가까운 거냐 먼 거냐 이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큰 관건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세일즈 그러네요. 어프로치의 경우에는요. 네. 그래서 보통은 시간상으로 최근의 것을 항상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네. 6개월 전에 거, 3개월 전에 거 그것보다는 최근 1month 네. 또는 최근 2months 네네. 이제 항상 최근의 거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네. 왜냐면 마켓 자체는 계속해서 바뀌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서브젝트 프로퍼티가 위치한 그 커뮤니티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커뮤니티에서 팔린 집들이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 집이 방이 4개고 욕실이 2개 반이고 네. 2층으로 된 단독주택이면 네. 스퀘어피트가 뭐 2,000 스퀘어피트다. 네. 그럼 요거랑 비슷한 거를 이 그 커뮤니티 속에서 찾겠죠. 그러면은 한 달 전에 얼마로 팔렸다. 네네. 한 달 반 전에 얼마로 팔렸다. 네. 그리고 지금 펜딩 세일이 있는데 그것이 10일 이후에 클로징이 될 것이라는 거를 이제 또 감안을 해서 네. 만약에 잡을 수 있는 컴페어러블 프로퍼티 자체가 적을 경우에는 네. 올라가지 않아요, 시간적으로.
왜냐면 그거는 이제 맞지가 않기 때문이죠. 네. 예, 3개월 전, 6개월 전으로 올라가지는 않아요. 네. 컴페어러블 프로퍼리가 그 커뮤니티 속에서 적게 분포가 됐을 때는 네. 가까운 쪽을 기준으로 해서 반경 1마일 또는 오. 2마일 쪽으로 확산을 해서 네. 컴페어러블 프로퍼리를 잡는다는 뜻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이 집을 기준으로 해서 가까운 지역으로 해서 최근에 팔린 것 기준으로 해서 네. 플러스 마이너스 어저스트가 되는 거죠. 꼭 같은 서브 디비전 아니어도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옆 동네라도 괜찮은 네. 거는. 예. 간혹 우리가 그 필드에서 경험을 하게 됐을 때는 네. 같은 서브 디비전 안에 최근에 팔린 기록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아,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네. 다른 서브 디비전이라도 반경을 조금 더 넓히는 거죠. 네. 1마일이 없으면 2마일, 네. 2마일이 없으면 3마일.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최근을 기준으로 해서 팔린 거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가까이 네. 있는 것보다는 최근에 팔린 게 먼저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가격을 어저스트 한다. 이렇게 네네.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떤 집주인께서 내가 이 집을 팔아야 되겠는데 네. 내 밸류를 모르겠어요. 음. 그러면은 이제 어프레이저를 직접 돈을 내고 하려고 하니까 네. 그것도 만만치가 않고 네. 그래서 보통 그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 분한테 네. 이 집 밸류가 얼마 정도 될까요? 하고 이제 질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거의 네. 다 대부분이에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CMA 리포트라고 그래서 네. Comparative Market Analysis라는 오. 그러한 리포트를 가지고 예. 이 가격 산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CMA 리포트의 이론은 네.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면 예. Sales Approach를 기준으로 한 그 어프레이저 방법을 토대로 해서 네. 보통 CMA 리포트를 우리가 만든다는 거죠. 아. 네. 그러면 원리는 똑같아요. 네. 현재 팔려고 하는 이 집 기준으로 해서 네. 올라가지 않아요. 기간이. 네. 그러니까 최근 기준으로 해서 팔린 거를 컴페어 프로퍼리로 잡되 네. 이제 가까운 쪽에서 잡는다는 거죠. 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예를 들면은 스퀘어피트는 똑같은데 어떤 집은 방이 4개고 네. 어떤 집은 방이 3개예요. 내가 팔려는 집은 방이 4개예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가격을 조절할 수가 있죠. 팔린 네. 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스룸이 네. 제가 팔려는 집은 2.5개 있는데 예. 파는 집은 뭐 3개가 있다. 풀 베스가 3개다. 그러면은 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죠. 따라서 네. estimate value는 얼마 정도이다 하고 이제 그 리포트가 이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official 리포트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일단은 그 서브젝트 프로퍼리에 대해서 밸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네. 많이 CMA. 사용하고 있는 네. 그런 리포트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저희 보통은 이제 우리 집 얼마나 하나 혹은 옆집 얼마나 하나 볼 때 진로닷컴 들어가서 그거 다 보지 않나요? 예, 물론. 거기에 보면 다 나오는 것 같던. 다 나오죠. 네. 근데 이제 진로나 레드핀 같은 경우에는 네. 업데이트가 느려요. 아, 그렇더라고요. 네, 좀 그래서 느리더라고요. 컴페어러블 프로퍼리 자체도 네. 예전의 거를 잡아서 하면은 예를 들어서 마켓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네. 이것이 그대로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고 내려가는 상황에서도 반영이 빨리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실시간으로 가장 빠른 방법은 현재 오늘을 기준으로 한 CMA죠. 그리고 리스팅이 이제 됐었을 때도 네. 예를 들어서 30만 불에 이제 리스팅을 했어요. 네. CMA 리포트를 통해서. 네. 그리고 현재 그 리스팅을 할 때는 솔드 프로퍼리의 그 프라이스를 기준으로 하고 또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현재 액티브 리스팅을 또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아. 네. 왜냐면 그 집들이 내가 팔려는 집하고 네. 컴피티션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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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계속해서 마켓은 한 달 전에 내가 이 리스팅을 내놨을 때 가격이랑 또 한 달 반 이후에 아직 마켓에 그대로 나와 있을 경우 팔려있지 않을 경우에는 컴페어 프로퍼리스가 또 바뀌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가격이 그러니까 달라지죠. 계속 그거를 이제 모니터링을 해줘야 되는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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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그 말씀을 드린다면은 네. BPO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브로커 프라이스 오피니언이라 그래서 예전에 서프랄랜더 붕괴 이후에 예. 이제 포클로저라든지 쇼세일이라든지 네. 이런 그 프로퍼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예. 자, 그랬을 때는 이제 그 은행이 셀러가 되잖아요, 보통.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은행 자체에서는 만약에 지금 팔려고 하는 그러한 포클로저 프로퍼티가 같은 로컬에 있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은행은 뉴욕에 있는데 지금 팔려고 하는 그 차압된 매물은 조지아에 있어요. 그런 경우 그러면은 네, 그 마켓 밸류에 대해서 가격 측정이 제대로 될 수가 없잖아요. 사실 잘 모르죠, 은행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주로 그 많이 그 참고로 했던 리포트가 뭐냐면은 네. BPO, 브로커 프라이스 오피니언이라 그래서 네. 리얼 에스테이트 펌이라든지 네. 또는 브로커 라이선스를 가진 자라든지 네. 또는 리얼 에스테이트 라이선스를 가진 그러한 프로페셔널한 그룹들한테 이제 BPO의 그 어떤 잡을 네.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렇군요. 그때는 네.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프레이저 자체로서 해결이 될 수도 없고 그리고 일단 가격적인 면에서도 BPO 자체로 가는 게 훨씬 더 저렴했기 때문에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BPO가 이런 CMA 리포트를 대신해서 많이 사용이 되었다. 이제 그렇게 보실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네, 그 원리는 셀스 어프로치를 기준으로 한 원리로 해서 만들어진 리포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어프레이저를 하는 세 가지 방법이 떠오르셨는데 네. 그중에 지금 첫 번째 얘기해 주신 맞습니다. 거예요. 자, 네.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요. 학비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포기하신다고요? 장학금이나 학자금 재정 보조를 자녀에게 모두 맡기셨다고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되죠. 명쾌하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리차드 명 AGM 대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립니다. AGM은 미국 2,900여 개 대학의 재정 보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기초한 실시간 분석 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고객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 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877-212-0011 877-212-0011 예, 두 번째는 코스트 어프로치예요. 코스트 어프로치. 네. 그건 또 뭔가요? 코스트 어프로치는 예를 들면은요, 어떤 집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세일즈 어프로치는 팔린 거를 기준으로 하는데 네. 이거 자체는 리빌드한 경우에 네. 코스트를 따져서 밸류를 측정하는 거예요. 아. 예, 예를 들어서 네. 예, 집이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땅이 있어요. 그럼 땅에다가 예를 들어서 2,000 스퀘어피트짜리 투 스토리 네. 단독 주택을 지으려고 한다. 네. 그러면은 현재 기준으로 해서 빌딩 코스트로 산정을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은 현재 땅의 밸류 플러스 빌딩 코스트 거기에 마이너스 네. 약간의 디프리시에이션 아. 그런 식으로 해서 밸류 측정을 하는 거죠. 네. 자, 이런 경우는 주로 뉴 컨스트럭션의 경우에 많이 사용되는 그렇겠네요. 그러한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코스트 어프로치는 네. 보통 리얼리스트 필드에서는요, 그 자체를 하나의 그 서플먼 다큐멘테이션 식으로, 현재 그 세일즈 어프로치에다가 플러스 코스트 어프로치를 같이 해서 참고 자료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아. 네. 자, 그런데 뭐 인슈런스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뭐 있었던 뭐 집이 건물이 없어졌을 때 네. 다시 그거를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 보통 코스트 어프로치 이 방법으로 많이 산정을 하죠. 아, 그렇군요. 네. 이제 그런 차이점이 좀 있어요. 네. 일단 뭐 새 집인 경우는 코스트 어프로치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새 집의 경우라도 보통 레지덴셜 이 경우에는 대부분 네. 세일즈 어프로치를 많이 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대부분 다 세일즈 어프로치고요. 코스트 어프로치는 이제 거기에 이제 플러스 이제 참고 자료로 이제 쓰게 되는 그런 용도로 보실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네. 일단 세일즈 어프로치가 제일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리얼 에스테이트 마켓에서는 네. 세일즈 어프로치가 기본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또 세 번째는 뭔가요, 그러면?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인컴 어프로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인컴 어프로치? 네. 그거는 바이오한테 유리한 건가요? 네, 인컴 네. 어프로치 또는 인컴 캐피탈리제이션 어프로치라고도 얘기를 오, 해요. 네. 단어를 보시면 생각나시는 게 뭐냐면 네.
캡 레이트 얼마냐? 캡 레이트. 예, 예. 보통 인베스터들께서 네. 어떤 그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를 할 때 주로 거기에 캡 레이트 얼마예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 자체가 이제 인컴 어프로치로 갔을 때 네. 우리가 이제 그 캐피탈리제이션 네. 레이스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인컴 어프로치는 뭐냐면 네. 보통 이 경우는 커머셜 프로퍼티 아. 또는 네. 인컴을 창출하는 렌털 인컴이 나오는 네. 이제 그런 프로퍼티일 경우에 보통 인컴 어프로치를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인컴 어프로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셀러리 얼마 받느냐에 따라서 모기지 낼 수 있는 형편에 맞춰서 집값이 좀 달라지는 건가? 뭐 이제 저 혼자 착각을 잠깐 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네. 예.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그 오피스 빌딩이라든지 네. 아파트먼트 커뮤니티 있죠? 네. 그리고 뭐 쇼핑센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밸류를 측정을 할 때 네. 보통 인컴 어프로치로 이제 사용해서 그 밸류를 측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인컴 어프로치인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그러면 계산을 하느냐 그러면 네. 이제 프로퍼티 밸류일 경우에는요, net operating income 네. 나누기 네. cap rate를 하면 네. 프로퍼티 밸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캠 레이스를 나누기로 해서 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cap rate는 또 어떻게 산정이 되느냐면은 cap rate는 net operating income 나누기 프로퍼티 밸류를 하면 또 cap rate이 나오는 거죠. 지금 그게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렇죠. 네, 그게 네. 원리인데요. 네, 네. 자, 그러면은 그럼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냐면 쉽게 얘기를 하면 이것도 이제 어프로치 방법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예. 그렇게 되면은 또 너무 복잡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은요. 네. 예를 들어서 아파트먼트 네. 이제 커뮤니티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유닛이 이제 100개예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서 토탈로 들어오는 음. 그로스 렌트 인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거기에서 vacancy rate를 계산해야 되겠죠? 네, 네. 얘에서 100채 중에서 10채가 비어 있으면, 네.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제외하고, 음. 거기에서, 필수적으로 나가는 expense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뭐, property tax라든지, 네. 뭐, insurance라든지, 네. 또 뭐, management 매니지먼트 비라든지 네. 뭐 이런 네. 것들을 이제 제외하면 그게 이제 NOI, Net Operating Incom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네, 네. 예.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최근 그 이제 이 건물하고 비슷한 거에 대한 이제 그 cap rate 네. 자체를 계산을 해서 이제 나누기를 해버리면은 estimate property value가 나오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cap rate's 마찬가지로 다시 얘기를 하면은 네. net operating income 나누기 property value를 하면 네. 이제 cap rate이 되죠. 자,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자 그러면 네. cap rate이 높을 경우 네.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거 투자 수익성이 너무 좋아요. 수익이 좋은 거죠. 이제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네. 그걸 역으로 얘기하면은 property value가 낮다는 거죠.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밸류가. 네. 네. cap rate이 적다는 것은 property value가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라 보실 수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그 한번 방송을 했었는데 네. 조지아주의 그 투자 수익성에 대해서 네네. 얘기를 할 때 네. 그때 저희가 그 cap rate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조지아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cap rate이 높은 편이에요. 아직까지는 네. 6%에서 뭐 8%까지도 이제 있고 더 다른 지역은 네. 뭐 9%까지 있는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좋은 지역의 좋은 매물일 경우에는 cap rate이 역으로 좀 낮죠. 왜냐하면 그만큼 밸류가 높으니까요. 네, 네. 자, 그러면 대도시인 경우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네. cap rate이 상대적으로 낮죠. 그럴 수밖에 보통 없죠. 그렇죠. 4%면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해요. 왜 거기 계세요? 조지아로 투자하셔야죠. 그만큼 네. 밸류가 올랐다는 거잖아요. 네, 네. 역으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한국에 네. 알아주는 데가 강남이잖아요. 강남. 네. 강남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좋은 지역에 괜찮은 매물은 cap rate이 2%예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내가 투자를 한 돈을 네. 가지고 네. 나오는 그 소득, 네. 렌털 인컴 가지고는 관리가 힘들다는 거잖아요. 네.
결론적으로 이제 거기에 있어서는 워낙에 오퍼레이션 자체가 크다 보니까 네. 이제 그거를 보면서 이제 인베스터들이 투자를 하는 경우인데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한다면 네. 인컴 어프로치는 주로 수익성 부동산 의 경우에 많이 사용되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에 들어올 캐시플로우를 네. 기준으로 해서 가상적으로 밸류가 이제 측정이 되는 네. 이제 그러한 어프로치 방법이다.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 어프레이저를 하시는 분들이요. 네. 지금 얘기해 주신 세 가지 방법을 다 고려해서 네. 그 감정을 하는 건가요? 리얼 에스테이트 마켓에서는 네.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셀즈 어프로치예요. 네네네. 자, 그래서 우리가 오피셜한 그 어프레이저 리포트를 보면 유니폼 레지던셜 어프레이저 리포트라고 적혀 있어요.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이제 서브젝트 프로퍼티가 있고 네. 컴페어러블 프로퍼티들이 쭉 있어요. 그럼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토탈로 셀즈 어프로치에서 얼마. 네네. 네. 그리고 그 밑에를 보시면은 세컨 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네. 코스트 어프로치가 또 있어요. 아. 네. 네. 그리고 그 옆에는 인컴 어프로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손님들이 어프로치 리포트를 받으셔도 네. 잘 안 읽어보시는데 모르니까 또 네.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요. 네. 유니폼 레지던셜 어프레이저 리포트를 보시면은요, 세컨 페이지 하단에 보면 셀즈 어프로치가 먼저 나옵니다. 네. 그건 팔린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가격이 30만 4천 불이다. 네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코스트 어프로치 해서 30만 4,900불이다. 자, 인컴 어프로치는 안 나오죠. 인컴 프로퍼티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니까, 네, 이제 그런 네. 식으로 어프레이저 리포트가 정리가 돼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네. 예. 야, 잘 들으셨죠? 자, 일단은 어프레이저를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게 세일즈 어프로치냐, 아니면 코스트 어프로치냐, 아니면 인컴 어프로치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세 가지를 다 담는 이 폼이 이미 폼에 보면은 다 나와 있다고 하니까요. 근데 이제 물론 이게 투자용으로 사시는 건지 아니면 이제 거주용으로 사시는 건지 또 비즈니스를 건물을 구입하시는 건지 주택을 사시는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그 세 개 항목이 다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 중에 한두 개만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건데요. 자, 예전에는 몰라서 그걸 보고도 몰랐던 눈뜬 장님 같았던 그런 상황. 근데 이제는 지금 알고 나서는 그게 이제 눈에 보일 테니까. 애틀란타 인터넷 매체의 선도주자 뉴스앤포스트는 오랜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최근 도입한 최신 장비로 동영상 제작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남기고 싶은 각종 행사와 이벤트를 녹화하고 감동까지 그대로 전달되도록 편집해 드립니다. 회사 소개, 제품 안내, 서비스 홍보 등 알려야 할 내용은 간결하고 임팩트 있게 전달해 드립니다. 캠페인이나 동영상 시리즈 제작도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그 품격을 높여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뉴스앤포스트 동영상 제작 서비스.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프레이저에 나와 있는 숫자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통은 이제 구매하는 사람의 입장보다는 셀러의 입장에서 더 힘들어지겠죠. 아, 네. 그렇군요. 예,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30만 불짜리 집인데 30만 원 계약을 했어요. 네. 그런데 어프레이저리 29만 불밖에 안 나왔어요. 그죠? 그런 그러면은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셀러가 더 황당하겠죠. 황당하죠. 바이어보다는. 네. 또 바이오는 그만큼- 좋죠, 그러면. 네, 또 딜을 해야 되니까요. 네, 네. 자, 그럴 때는 어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경우가 저희가 많이 겪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아, 그래요? 예, 제가 셀러 에이전이 될 때도 있고, 네. 바이어 에이전이 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랬을 때 항상 겪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셀러를 대신해서 저희가 리스팅 프라이스를 매길 때에는, 네. CMN 리포트를 기준으로 해서 최근에 팔린 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 가격을 측정을 하지만, 네. 포인트는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셀러 에이전이니까 셀러의 하이스트 인트레스트를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팔린 가격에서 최고치를 잡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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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러면 어프레이저를 할 때 보통 융자은행에서 어프레이저 내보낸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어프레이저는 랜더의 입장에서 인플레이션 없이 측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 네.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 하이스트가 아니죠. 그렇죠. 가장 리즈너블한
네. 예, 안전한 그런 네. 가격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어떨 경우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컴페어 프로퍼리를 잡아가지고 가격을 확 낮춰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셀러 측에다가 이제 보내죠. 어프레이저리 이렇게 나왔다. 네. 그러면은 이제 셀러 측 에이전트는 이제 unbelievable 이렇게 나오지 일단은. 네, 최근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 뭐냐면 네. 같은 이제 서브 디비전 자체에서 왜냐면 그 커뮤니티 서브 디비전은 셀링 스코어가 높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팔리는 트랜잭션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오. 자주 바뀌니까 네. 컴페어 프로퍼리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거기는 이제 투카 그라지 타운하우스와 원카 그라지 타운하우스가 합쳐 있는 그런 단지였어요. 네. 그런데 살려고 하는 집은 투카 그라지 타운하우스예요. 네. 그러면 거기에 팔린 게 투카 그라지 타운하우스가 최근에 팔린 게 많았단 말이죠. 네. 근데 오퍼레이저가 컴페어 프로퍼리 하나를 원카 그라지로 잡아온 거예요. 그건 잘못한 건데요. 그렇죠. 뭐가 안 맞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팔린 거를 기준으로 하고 컴페어 프로퍼리 원카 그라지 잡아오니까는 가격을 깎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낮게 나와. 그러면 결론적으로 세일즈 어프로치로 나온 밸류 자체는 좀 더 낮게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전부 다 그거는 누가 봐도 리즈너블한 리포트가 아니었어요. 심지어 바이어 에이전이었던 저가 봤을 때도 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였죠. 네. 자, 그래서 셀러한테 이제 리퀘스트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네. 나왔는데 이제 어필을 하려면 해라. 아니면 가격을 어떻게 조절할까? 이제 그랬더니 네. 그 셀러의 에이전트 하는 얘기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네. 자기는 이 어프레이즈 밸류를 받아들이지 않는 100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제 컴페어 프로퍼리다. 어떻게 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컴페어 프로퍼리를 잡아서 네. 가격을 낮췄느냐. 네.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소리가 하면서 심지어는 그때 당시에 그 셀러 측 에이전트 분이 테네시에 가 계셨어요. 그 부모님이 아프셔가지고. 아이고. 네. 근데 거기에서 어프레이저를 또 하이어를 하셔가지고 네. 이제 가격을 다시 측정을 했는데 네. 이제 은행에서 바이어 융자를 주는 융자 은행에서 보낸 어프레이저는 거기에 대해 승복을 잘 안 해요. 네. 예, 보통 자기 거를 맞다고 우기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어쨌든 딜 자체가 힘든 케이스였는데 네. 이제 랜더한테도 저희가 이제 그 설명을 했죠. 그리고 CMA 리포트도 보냈고 그러니까 랜더가 봐도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네. 그래서 파이널리 다시 재조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어프레이즈 밸류가 다시 리코렉션이 돼서 클로징을 원만하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무조건 바이어 입장에서는 싸게 좀 그냥 무조건 그냥 우겨가지고 싸게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물론 그렇긴 한데요. 묻자고 하는 소리. 어필이라는 어떤 기간 안에는 어쨌든 또 이제 기간이 있군요. 네, 그렇죠. 그 뭐 계속해서 네. 클로징까지 끌 수는 없는 거고 그렇네요, 이제 그러다 진짜. 보니까 네, 네. 어프레이저 컨틴전시라는 그 기간 자체가 있어요. 아, 네. 보통은 그 기간은 어느 정도 주나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오퍼를 놓고 갈 때는 뭐 21일을 잡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3주. 통상적으로요. 네. 네. 자, 잘 들으셨죠? 어프레이저리 만약에 마음에 안 들게 나왔다. 우리 집 값이 이렇게 쌀 리가 없습니다. 더 비싸게 팔아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들게 나오셨으면은 그러면 어필을 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은 어프레이저, 그러니까 이 감정 가격을 어떻게 뽑는지 세 가지 방법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 감정 가격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조정하는지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런 얘기 정말 다른 데서 들을 수 없거든요. 다음에도 저희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또 모셔서 또 다른 이야기 전해드릴 텐데요. 계속해서 저희 뮤주얼 코주알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